자, 일단은 수급이 뭐 꽤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 거의 뭐 30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죠. 그 부분이 한 10만 주 정도, 뭐 15만 주 가까이 재차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 고점 대비해서 뭐 좀 밀렸어요. 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48,450원 대비해서 뭐 47,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범위니까 한 1,500원 정도. 뭐 작지는 않죠. 3% 수준이면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9만 주였나요? 마이너스 29만 주. 거기에서부터 3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죠. 마이너스 29만 주에서 30만 주 넘게.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고 48,45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시면은 뭐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의 기준이 있지만, 뭐 포스코 DX는 신고가의 기준이고 인터내셔널은 이제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또 수급 범위도 이쪽이 월등하게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규모로 따졌을 때 어찌됐든 변동률의 기준이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면은 포스코 DX가 지난 금요일에도 거래대금 1위 1조 3천억 터지고도 13%밖에 안 움직였어요. 오늘 기준도 뭐 고점이 9%, 현재는 5.8%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여전히 1위고 2위하고 3위하고의 차이가 꽤 간극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개인 선호 창구에 뭐 매도 물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40만 주로 줄긴 했어요. 40 지금 보면은 늘어났네요. 오히려 60만 주, 56만 주 정도로 조금 늘어났고, 프로그램 쪽은 뭐 손바뀐 기준에서 어찌됐든 30만 주 넘겼던 게 조금 출회가 됐는데, 요 자락에서 한 14만 주 형성돼 있던 부분이 18만 주 정도 매수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결론은 47,000원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한 번 더 발송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물량 없으신 분들의 기준이죠.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자 5%,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공지사항 내용 당장 바꾸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번 똑같은 얘기하게 하지 말고 올려드리면 그 내용에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나요? 포스코 DX 지난 금요일에 올린 글이든 오늘 올린 글이든 텍스트 내용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새로 만들기 전에. 그리고 방금 문자는 47,000원에 배송을 합니다. 지금 47,000원이 살짝 이탈이 됐어요. 수급 범위는 글쎄요, 눈에 보이는 쪽은 제가 계산을 아까 잘못한 건가요? 방금 40만 주, 43만 주, 조금 줄은 거군요. 50만 주대에서 43만 주로 조금 줄은 거고, 프로그램 쪽도 12만 주 정도 줄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눌림 폭은 조금 확대돼 있고, 그다음 요 가격에서 재차 프로그램에서 일부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고점 찍고 또 질질질질 밀려요. 글로벌 증시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호주의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장이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 지금 시간에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합권의 등락은. 근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금 뭐 계속해서 요자락에 맴돌고 있어요. 0.6867, 니케이 쪽에 1.64 감안하면은 조금 어찌 보면 좀 짜증스러운 그 흐름의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2,500포인트대 초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윗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에 연동되는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에 지금 뭐 46,500원까지 눌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매수 잔량이 저렇게 쌓여 있으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엠텍 이쪽의 변동폭이 같이 연동이 될런지 그런 부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나가고 이제 문자 나가자마자 뭐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 나가자마자 훅 하고 지금 미끄러져 있는 흐름인데 수급 논리에서는 뭐 그닥 크게 바뀌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장초의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을 뭐 전일 종가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 장중 저점이 전일 종가 보합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44,400원까지는 너무 멀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는 46,000원 뭐 요 전후 라인에서 이제 그 공방 기준을 좀 놓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와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차분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더 부정적으로 형성되느냐 부분 놓고 보고 개인선호 창고는 그렇게까지 뭐 물량이 출회되면서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47,000원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1%가 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은 좀 채우시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일주 월봉을 다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PPT를 끄집어내서 좀 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문자 부분이 뭐 지난 뭐 우리가 4월부터 진입을 했었고 4월 문자 뭐 4월 문자 필요 없죠. 뭐 14,000원대 다시 진입한 문자 있으면 되는 거고 6월 그다음 7월 13일 촬영 책 실현 그리고 이제 8월 22일 23일 또 24일 그리고 25일 또 25일에 이제 8번의 집중적인 매수 금요일이죠. 그다음에 28일 오늘의 기준에서의 또 매수 시초가부터 해서 뭐 계속 따라붙은 기준이 되고 시초가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 보합권까지였고 그리고 윗방향으로 이제 계속 따라붙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어차피 테슬라의 흐름 자체도 뭐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포착돼서 떠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데 지난주까지가 3만 원대 초반이에요. 지난주까지가 3만 원대 초반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의 확장 뭐 거의 뭐 48,400원이니까 5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온 거죠. 3만 원 초반에서 2주 전에는 뭐 3만 원이 이탈됐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기준도 요 교육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녹화 방송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급 범위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실시간 외국인 기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창고 동향 좀 일부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보시면서 흐름 또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안 돼요. 매수 평균 단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매수 강도가 상당하구나라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요 흐름하고 하단 부분에 매직 시그널 놓고 보시면은 요때 이제 매직 시그널이 지금은 완벽하게 쭉 뻗어 올라간 시그널이 되죠. 저 때가 이제 3만 원 초반이었을 때 기준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 거래대금도 오늘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1조 정도 수준 형성되겠습니다만 뭐 1조 수준 기준에 또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캔들이나 거래대금이나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갭 부분에 대한 목표주가도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형성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글씨 크기 똑같이 하세요. 밑에는 위에 거 안 가리려고 조그맣게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칸 맞추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글씨 크기 통일시켜 주시고 뭐 끝선이 안 맞는 건 그럼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대한 그것도 맞추면 좋고 글씨 더 줄여서라도 너무 안 보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도 샛별형의 기준, 그다음에 상승 장악형의 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 설정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으실 만큼의 기초적인 교육은 좀 받아 가셔야 돼요. 받아 가셔야 되고 이젠 더 이상 뭐 2차 전지 쪽의 기준으로는 종목 전체를 묶어서 보진 않는다. 오히려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개별로 볼 겁니다. 2차 전지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엠텍도 개별의 기준, LNF도 개별 종목의 기준. 좀 2차 전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에코프로 그룹주, 뭐 코스모 그룹주, 그 밖의 종목군들 2차 전지가 다 같이 가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에 집중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엄청나게 신고가 랠리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포스코 DX가 신고가를 제일 먼저 뚫은 거고,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신고가에서 눌려져 있는데 거래가 여전히 제한 쪽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인 흐름은 좀 볼 수 있더라도 변동성의 확장 부분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7,000원이 고점이에요. 아직도 17,000원 더 올라와야 돼요. 17,000원이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뭐 2차 전지다, 포스코 그룹이 다 간다, 이건 아니에요. 7월 26일에 고점을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이냐에 뭐 이런 기준들도 쭉 보셔야 되는데, 일단 DX 쪽은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2거래일 연속. 오늘 지금 꼬리가 조금씩 더 달리고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수급 개선되면서 이제 두심다. 움직임 탄력 좀 더 잡아주기를. 나머지 부분도 수급 마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내일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오늘하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거래량은 내일은 또 넘겨줘야 되겠죠. 일단 고점 넘기고서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으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뭐 변동성의 기준이 계속 이제 확장되는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려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거래량 부분들을 똑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적은 물량으로 들어 올려놓고 두들겨 패고 또 잡아가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평균 단가 지금 위쪽의 움직임이에요. 어찌됐든 평균 단가 위쪽의 흐름 48,450원 고점을 또 돌파하려는 추이 추세가 연동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넘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준 자료 신청하시고, 아시겠죠? 어제 야간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기존에 이용철 전문가, 그 다음에 이다운 황효주 아나운서 교육 자료까지 다 동영상하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